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불합격 금지입니다. 현재 퇴직을 하셨거나 퇴직을 눈앞에 두고 오랜 시간 동안 직장을 다니신 분이라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왜 발생했는지, 진행 과정은 어떠했는지, 누가 망하고 누가 흥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1997년, 대한민국은 그 어떤 영화보다도 극적인 서사를 쓰게 됩니다. 바로 IMF 외환위기라 명명된 한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태극변의 시간입니다. 이 시련은 단순히 경제적인 난관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재편하고 국민 각자의 삶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던 비극이자 동시에 우리가 몰랐던 저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한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지만 우리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면서도 기어의 희망의 싹을 틔우고 미래를 향한 불씨를 지펴냈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의 근원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외환 부족을 넘어 수십 년간 쌓여온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국제금융시장의 냉혹한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위기 직전까지 한국 기업들은 세계화라는 기치 아래 공격적인 해외 진출과 무분별한 확장을 거듭했습니다. 경쟁적으로 몸집을 불려나가는 과정에서 이들은 해외로부터 단기 외채를 대규모로 끌어다쓰며 공장 증설이나 새로운 사업 확장에 맹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기업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몸집은 커졌지만 내실은 부실해져 해외 자본의 단기 이익만을 좇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 경영과 투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관치금융의 오랜 그림자 아래 금융기관들은 대기업에 대한 부실 대출 심사를 소홀히 했고 이는 곧 엄청난 부실 채권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쓰러질 것 같은 도미노 조각처럼 부실 기업과 부실 은행은 서로에게 위험을 전가하며 취약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 초 태국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휩쓴 외환위기는 국제금융시장에 경고등을 켰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이 연이어 위기에 처하자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급기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을 순식간에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한국은 더 이상 달러를 확보할 수 없었고 이는 해외로부터 빌려온 막대한 단기 외채를 상환할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부도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한보철강을 시작으로 산미그룹, 진로그룹, 혜태그룹, 기아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 IMF에 21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치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은 곧 환율의 폭등으로 직결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의 안정을 대변하던 800원대 초반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IMF 사태 직후 급속도로 치솟기 시작하더니 불과 몇 달 만에 2,000원에 육박하는 전대미문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 전반의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당장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 공장 설비를 도입했거나 원자재를 수입하던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갚아야 할 빚이 2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외화 부채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 폭등은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을 얻는 듯 보였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이 치솟으면서 생산 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수입 물가의 폭등은 곧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생활고를 가중시켰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전체적인 경제 활동은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IMF가 요구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맞물려 고금리 정책은 수많은 기업을 회생 불가능한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위험 관리를 이유로 기업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 대출을 엄격히 제한했고 이는 자금난에 허덕이던 기업들의 숨통을 끊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는 물론 수많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속절없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어제의 사장이 오늘의 실업자가 되었다는 말은 당시의 참담한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기업들의 연쇄부도는 사상 초유의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이라는 낯선 단어들이 일상이 되었고 수십 년간 한 직장에서 청춘을 바쳤던 수많은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1998년 실업률은 8%에 육박하며 200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발생했고 이는 온 국민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가장의 실직은 곧바로 가계의 해체로 이어져 이혼율과 자살률이 급증했으며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늘어나는 등 사회 곳곳에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습니다. 가족 해체, 빈부격차 심화, 양극화 등은 IMF가 남긴 가장 아픈 유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한국 국민들은 기적과 같은 단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정부가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을 모으자고 제안했을 때 각 가정의 돌반지, 결혼 예물, 심지어 아이의 첫 생일 금반지까지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아끼던 금부치를 내놓았습니다. 기업들 또한 금괴를 내놓으며 위기 극복에 동참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단 2달 만에 약 227톤의 금을 모았고 이는 21억 달러의 외화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경이로운 국민적 단합과 애국심에 감탄했으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발휘된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을 상징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나락 같았던 IMF 외환 위기 속에서도 일부는 이 혼돈의 시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아 놀라운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대량 해고 사태는 역설적으로 벤처 붐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안정적인 울타리를 떠나게 된 수많은 고급 인재들은 자이든 타이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했던 정보기술 IT 분야에 뛰어들었고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벤처 기업들을 우후죽순처럼 설립했습니다. 당시 PC통신 시대를 넘어 인터넷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웹서비스, 온라인 게임,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정부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IT 산업 육성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전국적인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재들의 열정이 시너지를 내면서 IMF는 오늘날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넥슨 등 지금 우리 삶의 깊숙이 들어온 많은 IT 기업들이 바로 이 IMF 시대의 벤처 정신 속에서 뿌리내렸습니다. 또한 IMF 체제 하에서는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자본의 국내 기업, 투자 및 인수합병의 맨드어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부 유출이라는 비판을 야기하며 국민적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헐값에 외국 자본에 넘어가거나 외국계 펀드들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이들도 존재했습니다. 기업 부도로 인해 극심하게 저평가된 한국 기업의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을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이후 경제 회복과 함께 큰 수익을 올린 외국인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구조조정으로 나온 부실 기업의 자산들이 헐값에 매물로 나오면서 과감한 결단력과 통찰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전례 없는 투자 기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살아남은 국내 기업들 역시 IMF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몸집을 줄이고 비대한 조직을 슬림화했으며 비주력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생산 라인을 폐쇄하고 핵심 사업 역량에 집중하며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강력한 경쟁력과 효율성은 이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엄청난 교훈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시련은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정부의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역경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굳건한 의지와 저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우리가 또 다른 경제 위기나 사회적 난관에 직면했을 때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는 이 시기를 거치며 더욱 강력한 면역력과 회복 탄력성을 갖추게 되었고 질적으로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통틀어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역동적이었던 시대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